안녕하세요. 오늘 설명의 주제는 슬기로운 면접 대비 솔루션입니다. 자, 우선 최희건 쌤의 진로진학 연구소 입시 전문가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슬기로운 면접 대비 솔루션 중에서도요, 오늘 특강의 키워드는 서류 기반 면접이 아닌 제시문 기반 면접 대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따 목차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제시문 기반 면접 대비해서 어떤 사고력을 평가하는지 이것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사례를 통해 분석해보는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로드맵, 과제탐구 특강 등 1년 동안 여러 다양한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 자사고 등을 나가게 돼서 아이들과 함께 과제탐구 주제를 구체화하는 수업을 한다든가 또는 수시 원서 기간에는 1대1 개별 컨설팅으로 주로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고3 친구들과 함께 그 학과라든가 계열에 맞춰서 아이들 세부특기 사항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 근거가 되고 무엇이 이 친구의 변별력이고 강점인지를 자주 분석하는 탐구 전문가 이성훈입니다. 제 소개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공교육 쌤들과 과제 탐구 끝판왕이나 진로진학 끝판왕 등 이런 책을 집필할 때도 학교 현장에서 접목이 가능한 수행평가 주제라든가 또 이 친구의 토론 경험, 실험 설계 경험 이런 것들이 이 친구의 비판적인 사고력을 어떻게 성장시켜 왔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이성훈 소장입니다. 주로 저는 이주라는 어떤 단체에서 학원 설명이라든가 또는 학교 특강을 주로 담당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주 관련된 여러 매체라든가 컨텐츠도 아마 수많은 수험생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 될 거라 짐작이 됩니다. 자, 오늘 설명의 목차입니다. 면접평가의 역할에 대해서 대입 설명회에서 강조됐던 중요한 슬라이드 내용과 입사관 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면접평가의 역할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목차입니다. 과연 제시문 기반 면접이란 어떤 사고력과 관점을 드러내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키워드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목차이고요. 오늘 세 번째 목차가 바로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죠. 성균관대 상황형 제시문 분석을 통해서 의예과 관련된 제시문 기반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또 어떤 답변의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함께 꼭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목차는 제시문 기반 면접 대비를 하기 위한 아이들의 사고력과 강점을 기르기 위해서 교내 생활 중 어떤 동아리나 진로 활동, 어떤 탐구 세특 활동을 아이가 겪어야 그런 융합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성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면접평가 역할이죠. 참고할 자료가 2024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입니다. 포인트는 교과 활동 중에 세부 특기 사항 활동들, 또 발표했던 주제, 탐구했던 주제와 더불어서 창의적 체험 활동들,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이 학생의 수많은 실패 경험과 도전 경험을 통해서요. 지금 이제 교과와 비교과의 융합이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 또 창의적 사고력,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평가하겠다. 이것들이 비록 서류평가에서, 즉 학생부를 평가하는 서류평가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맞지만 면접평가에서도 이런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은 또 한 번 강조되면서 아이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한양대, 아마도 25학년도와 26학년도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면접형이 좀 더 확대되고 있죠. 자, 실제 어느 교수님과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잘 봅시다. 네 번째부터 볼게요. 개인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비판의식과 소통 능력 등이 부족하다. 지식을 재조직하는 능력이 낮다. 게다가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검색으로 해결한다. 어떠십니까? 저조차 많이 찔리고 심쿵한데요. 저도 검색으로 많이 해결하니까요. 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검색으로 어떤 걸 해결하더라도 포인트는 배웠던 지식을 실제 문제 상황에 접목할 수 있겠느냐. 즉, 검색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검색을 여러 번 실패함으로써 더 그 원인과
그 현상을 해석하는 근거를 더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검색하는 요령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일단 쉽게 네이버로 검색하는 어떤 습관을 좀 벗어 던지고 좀 더 섬세하고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가 원하는 학과에서 더 중요한 지식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모둠 활동이나 팀별 프로젝트나 동아리 활동이 중요한데요. 상대방에 대한 관찰, 즉 모둠 활동에서 그 팀원들은 어떤 것을 어려워하고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친구라면 그 어떤 상황형 제시문 기반 면접을 만나더라도 가치관의 선택,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답변을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은 의미가 있었고요. 자, 실제 건국대학교 입사관들의 답변인데요. 2단계 면접평가 점수로 1단계 서류평가 순위를 역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면접을 보는 학생들이 서류평가에서 1단계 통과 3배수 이내에 들어왔던 우수한 학생들이다. 게다가 이들의 서류평가 점수는 분포가 촘촘하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평가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게 되면 1단계 서류평가의 점수를 역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어느 정도의 비율은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는 답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5등급제로 변화하는 앞으로 이제 예비 고1 친구들이요. 그럴 때 교과 전형이건 학생부 종합 전형이건 평가 요소가 좀 더 세분화되고 또 어떤 추가적인 카테고리가 필요해집니다. 그럴 경우 교과 전형이 일부 상위권 대학들은 물론 수능 최저 기준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겠으나 수능 최저 기준만으로 변별력이 확보가 어려운 학과라든가 그런 모집 단위일 경우에는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새로운 문항을 설계하는 면접 평가가 좀 더 중요성이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많은 입시 전문가분들께서 하고 계시고요. 자, 실제 한양대 사례입니다. 25학년도에 29명이었던 면접형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26학년도에는 무려 120명이 되고요. 모집 단위가 사범계열밖에 없었다가요. 주요 공과대학의 인기 많은 모집 단위와 게다가 무전공학부, 인터칼리가 추가돼서요. 1단계 통과 배수를 5배수에서 7배수로 확대를 합니다. 과연 어떤 강점과 학생부에서 어떤 사고력, 또 어떤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원하는 전형일까요? 이걸 상상해 보게 되고요. 한양대 종합면접형은 아마도 조심스럽게 성균관대의 과학인재 전형처럼 즉, 내신 따기 조금 어려운 좀 일반고라든가 또 특목고, 전국 단위 자사고, 일부 과학고 친구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이 자신의 어떤 내신 숫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평가 요소를 아이들이 면접에서 충분히 평가당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전형일 거라 짐작이 되네요. 자, 실제 사례입니다. 아주대학교 의학학 설명회 때 나왔던 장면인데요. 서울 일반고 학생입니다. 약학과 총 15명 모집 인원의 경쟁률은 와 58.7대 1이었어요. 게다가 내신 평균 등급은 1.54 등급이기 때문에 좀 강한, 좀 인기 많은 약학과에 지원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해 보이는 내신 등급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친구의 학생부에서 특히 이 약학과 관련된 핵심 권장 과목들, 뭐 미적분, 확통, 기하, 생명2, 화학2, 가끔 물리1 이런 식의 중요한 일반 선택 과목들에서 이 친구 세특에서의 강점이 평가 당했기 때문에 서류평가에서는 22등이었고요. 게다가 면접에서의 어떤 그 특이점, 면접에서의 탁월한 답변 구성 때문에 4위. 그래서 총 순위가 22위에서 9위로 역전되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면접평가의 그 파워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고요. 더 섬세하게 보게 되면 섬세하게 의학과와 약학과를 잘 보셔요. 단순히 서류평가에서 최초합을 한 친구들, 물론 아주대학교 의학과나 약학과를 최초합을 했다는 것은 아마 그것과 견줄 수 있는 그 더 좀 더 위에 의학과와 약학과에 또 합격을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요. 최초합을 했던 친구들이 또 일부분 등록을 좀 안 해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배수와 2배수까지도
충분히 23.5%라든가 20.6%, 심지어 3배수와 3배수 외에서도 합격생의 비율이 보입니다. 이만큼 서류평가 점수를 분명히 면접평가에서 역전할 수 있다라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우리 학생들이 서류평가에서 관찰되는 이 사고력들은 분명히 면접평가에서도 영향을, 즉 상관관계가 보인다. 들과 사고력이 면접평가에서도 답변을 전달할 때 드러내지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걸 알 수 있는데요. 특이점은 학생부에서 관찰되는 것 세 가지 키워드였습니다. 잘 보시면 문제점을 파악하는 능력과 탐구력, 문제 해결력, 지적 호기심의 성장이 보이는데요. 한 번 했던 활동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느꼈던 활동에 대해서는 재해석, 시도, 재도전 함으로써 좀 더 응용해서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산출물을 만들어낸 이 친구들이 지속, 성장, 확장이라는 키워드에 맞추어서 평가를 제대로 당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목차입니다. 그렇다면 제시문 기반 면접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이겠죠. 실제 상황 면접 사례 내용인데요. 체육대회 하이라이트 학년별 축구대회에서 우리 반은 결승에 진출한 상황이고요. 우승팀은 체육과목 수행평가에 만점을 받게 됩니다. 나는 우리 반 축구팀의 주장이고요. 지금까지 경기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체육대회 우승과 함께 수행평가 만점이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게 매우 큰 동기이고요. 우리 반 에이스 A 학생은 어려운 경슬점에서 혼자 두 골을 넣어서 2대2 동점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공세를 가져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후반 종료 10분을 남기고 이 A 학생이 상대방의 태클로 인해 운동장에 쓰러진 것을 우리 팀의 주장인 내가 봤어요. A 학생은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였고 경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교체할 선수는 대기하고 있고 하지만 두 골을 혼자 넣은 이 친구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이게 의학과에서 제시한 상황 면접이었고요. 자, 그럼 질문은 나는 우리 팀의 주장이다. 자, 나는 이 A 학생의 상황을 관찰한 후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예, 딜레마죠. 이렇게 의학과에서 다중민이 면접에 제시문 기출일 경우에는 포인트가 1번 보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 즉 합리적 선택의 근거를 얼마나 잘 제시했는가? 즉 무엇이냐? 공동체 리더일 때의 입장과 공동체 리더의 결정에 따라 내 상황이 달라지는 에이스로서의 입장,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팀의 주장인 내 입장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 공동체 리더로서 어떤 걸 근거로 내가 배웠던 생활과 윤리라든가 내가 배웠던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던 개념어라든가 즉 내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 중에서 어떤 근거를 합리적으로 제시할 것인가 우리 팀의 주장으로서 게다가 나뿐만 아니라 내 의견과 나의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우리 팀의 다른 선수들 그리고 A 학생의 입장 이것까지 고려하면서 내 답변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게 바로 제시문 기반 면접이 중요한 까닭이겠죠. 실제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을 구분해서 여기 합격했던 고교 유형에 따라 결과를 분석해 보면요. 제시문 기반표, 이 종합전형에서 제시문 면접의 어떤 영향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고려대학교의 계열적 합평은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일반 고등학교의 합격 비율, 인문은 19.5, 자연은 14.7, 자사고, 전사고를 포함한 자사고의 합격 비율, 인문은 12.4, 자연은 19.1. 자, 다른 전형과 비교해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계열적 합평은 단순하게 내신 숫자만 높아서 또는 수능에서의 사고력이 좋아서 선발되는 전형이 아니라 얼마나 이 학생이 모집 단위에 맞추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강점과 사고력을 길러왔는가. 결국 제시문의 어떤 분석을 짧은 시간 동안 잘 해낼 수 있으면서 그 제시문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사고력을 보는 전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게 어떤 학과이건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특히 제시문 기반 면접평가에서 평가하려는 이 친구의 강점은 무엇이냐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로는 명사가 아니다. 명사는 힘이 약하다. 즉, 반대로 말하면 진로 역량과 탐구 역량은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비문학 독해 능력, 그 다음 논리적인 사고력, 게다가 복잡한 문제 상황을 잘게 쪼개서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는 힘. 이 세 번째를 컴퓨터 공학이나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계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바이드 앤 컨커 기법이라고요. 분할 정복 기법이죠. 그래서 영어 매체 활용 능력을 더불어서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사고력들은 실제 특정 학과에서 이 친구들을 평가할 때 세부 특기 사항이나 여러 교과 활동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강점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가 중요하고요. 문제점에 대한 관찰력, 자료 해석 능력이 보이네요. 이 자료 해석 능력은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치킨 학과에 가고 싶다고 해서 저 치킨 하루에 2마리 먹고요. 치킨 너무 좋아해요. 치킨 I love you. 저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면접관과 입사관은 감동을 못 받죠. 치킨 학과에 합격을 하려면 서빙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까지 실천해와 어떤 실패를 통해 네가 좀 더 성장에 맞는지를 증명해야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재심 기반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게 되고요. 실제 좀 평범한 일반고라기보다는 좀 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의 프로그램이 연계되고 심화되는 스타일 학교인데요. 이럴 경우 이 학생이 경험했던 수학 과제 탐구, 단순히 수행평가 100인 과목이고 주로 3학년 1학기 때 선택하게 되는 과목이지만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도 이 학생은 연구 방법론, 수학의 역사, 수학적 모델링 이런 수업들을 체계적으로 들음으로써 주변의 문제 상황을 관찰할 때 그 관찰했을 때 분석하는 어떤 단계가 더 섬세해지고요. 그 문제점을 해결할 때도 자기가 배웠던 수학적 기법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 성장하게 되겠죠. 즉, 배운 지식을 어떤 문제점에 접목했는가. 이것들이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실제 성균관대 탐구형, 기존 전형 이름은 학과 모집이었고요. 성대 의예과 면접 문항을 통해서 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토론 경험이 필요한지, 또 영어, 언매, 사회 과목들, 또 특히 생명이라든가 화학 과목들, 이런 과목들의 수행 평가로 에세이 작성과 보고서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어째서 자료 탐색 과정이 중요한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제시문을 읽고 면접위원 질문에 답하시오. 이 제시문에서의 포인트는 이 그래프와 도표인데요. OECD 주요국의 기대 수명,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주요국 국민 비율, OECD 주요국의 행복 지수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한국을 잘 보시면 기대 수명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국민의 비율과 행복 지수가 정말 상대적으로 낮아요. 한국의 행복 지수는 5.85 내외이고요. 이것은 자료 출처인 2022학년도 성대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위의 자료가 나타내는 바를 설명하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제시하시오. 일단 이 도표를 보자마자 멘탈이 나갈 것 같은데 위의 자료가 나타내는 바를 설명하고 이 현상의 원인까지 말해봐라. 복잡하죠?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복잡한 문제 상황을 잘게 쪼개서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즉, 이 면접의 질문과 제시된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은요, 평소 공감했던 문제 상황과 이슈를 잘 떠올려 봐야 합니다. 그럴 경우 이 그래프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볼 수 있게 되고요. 국가 1과 2의 경우에는 기대 수명이 평균보다 낮습니다. 한국보다 낮고요. 그런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국민의 비율은 35.5, 47.2%로요. 한국의 비율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객관적 이로지표 중에 하나인 기대 수명과 주관적 평가지표인 행복지수 둘 다
OECD 평균보다 높은 이 국가들의 행복지수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 기대 수명과 주관적인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반비례하는 상관관계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탐색의 시작은 바로 행복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는 게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행복지수 중에서는 첫 번째 P, 인생관, 적응력, 유연성, 개인적 특성인 P와 건강, 돈, 인간관계, 생존 조건을 나타내는 E, 야망, 자존심, 기대, 유머 등 고차원의 상태를 나타내는 higher order, 이 세 가지의 가중치를 구분할 수 있겠느냐. 이게 첫 번째 행복지수 파악하기에 중요한 단계이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국가별 행복지수와 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국민인식의 비율이 왜 상대적으로 낮은가? 어떤 불만족 때문인가? 또한 지역 주민들의 주관적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우리가 어디까지 구분해낼 수 있느냐? 그럼으로써 이 도표가 제시하는 문제점이 건강 불평등 이슈라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키워드인 건강 불평등이라는 주제를 끄집어냈다면은 아직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이 건강 불평등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저는 한 가지 사례로서 당뇨병이라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가지고 와봤고요. 이 당뇨병의 자가 관리를 돕기 위해 개발된 연속 혈당 측정기. 이것의 기능과 장점 또한 한계점까지 이 건강 불평등 문제의 원인과 연결지어서 답변을 구상할 생각입니다. 자, 어떠셔요? 이렇게 단계별로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를 제시하고 근거를 말할 수 있으며 넓었던 주제를 섬세하게 좁혀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사고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던져야 할 질문은요. 당뇨를 겪는 환자들에게 과연 공학자나 개발자나 의사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되물어 봐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관리 방식의 습득이라든가 당뇨를 관리했을 때 의료기술의 활용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우린 어떤 해결책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균관대 이 제시문 기반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답변의 방향성입니다. 자, 이렇게 상황 면접 제시문 문제도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오히려 제가 좀 더 어렵게 느껴진 건 가치관, 태도, 딜레마 상황에서의 판단을 물어보는 1번과 2번 문제 유형이 저한테 좀 더 부담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24학년도 역시 성균관대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의예과 2번 문항이었고요. 자, 제시문을 볼게요. 지수는 요양원에서 기억력이 떨어진 어르신을 교대로 돌보는 봉사활동 중이다. 안전 때문에 어르신을 혼자 두어서는 안 되고 봉사자가 집에 갈 때는 다음 봉사자에게 담당했던 어르신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가야 한다고 교육받았다. 중요한 약속이 있던 어느 날, 다음 봉사자인 영서가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았다. 돌발 상황이죠. 30분 정도를 기다리던 지수는 원래 영서가 챙겨드리던 약을 대신 어르신께 드린 뒤 어르신을 혼자 두고 요양원을 나섰다. 이 돌발 상황에서 일단 지수는 3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어쩌세요? 지수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자신이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평소보다 2배의 약을 복용한 어르신이 병원에 실려가셨고요. 다행히도 어르신은 기력을 회복하셨지만, 또 지수의 입장에서는 죄책감도 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억울함도 들겠죠. 질문은 지원자가 지수라면 지수가 대처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가 키워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식으로 이 책임감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판단할 것인가, 책임감. 게다가 내가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 다음번 팀원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지금 나는 이 상황을 내가 평소에 겪었던 학교 생활 안에서 무엇을 연결지어서 내가 생각하는 책임감과 일의 우선순위에 대해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즉, 영서가 지각한 상황은 누가 봐도 돌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 대면으로 약을 복용하게 했던 상황을 말하지 못하더라도요. 어르신 주변에 있는 메모장이라든가 종이 등을 활용해서 몇 시 몇 분에 어르신께 약을 드렸는지 그 내용을 기록했어야 하는 거죠. 즉, 저조차 또는 수많은 친구들이 경험했던 이야기인데요. 동생이 어렸을 때 돌보미 선생님이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메모장에 동생이 밥 먹은 시간, 식사한 상황, 그리고 감기약을 복용한 시간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했던 상황을 본 적이 있어요. 즉, 내가 이 내 입장과 의견을 주관식으로 전달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내 학교 생활 안에서 동아리 활동, 조별 과제, 모든 활동을 겪었을 때 과연 나는 중요한 공지 상황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리 읽어보지 못했거나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팀원들에게 어떻게 소통하고 우리가 큰 실수 없이 이 팀워크를 계속 완결성 있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실제 의사로서 내가 담당하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케어하는 절차에서 위와 유사한 돌발 상황이 이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나는 어떤 매뉴얼을 보완할 것이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예측까지 할 수 있다면은 이 답변에서 딜레마 상황에서 나의 가치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융합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며 내가 배웠던 여러 지식들을 문제점에 적용하는 상황형 제시문 문제, 의예과의 3번 문항이고요. 아래 제시문을 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누가 앉아있네요. 자, 이그노벨상 스마트 변기 사진인데요. 2023년 공중보건부문에서 상을 받았던 스마트 변기입니다. 건강 상태를 센서를 통해 진단하는 기술이고요. 자료 2번인 미래유망 기술 세 가지가 제시가 돼 있어요. 웨어러블 기기 및 전자섬유 등 유연성 있는 물질에 전력을 공급하는 플렉서블 배터리와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확장현실과 생성형 AI가 등장했습니다. 자, 질문 1번입니다. 어찌 보면 이따가 나올 두 번째 질문보다는 좀 쉬운데요. 스마트 변기가 상용화된다면 우리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의 포인트는요. 첫 번째, 넓고 추상적으로 완벽하게 모든 답변을 던지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특정한 질병을 쪼개서 어떤 질병의 스마트 변기의 기능이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질병을 구분해서 세분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가? 너의 관심 분야는 정신건강의학인가 특정한 뇌질환인가 어떤 감염병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특정 질병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첫 번째 힌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건강 소외계층에게 이 스마트 병기가 어디까지 이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불편한 점을 케어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저렴한 비용으로 어떤 건강 상태를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가? 또한 한계점은 무엇인가? 까지 말할 수 있다면 멋진 사고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원자가 제시된 아까 봤던 미래유망 기술 세 가지 기억하시죠? 그 중에 두 가지 이상을 활용해서 스마트 마스크를 개발한다면 지원자 어떤 마스크를 만들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답변을 구상할 때 핵심은 자, 바로 환자 중심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어떤 문제 상황에 공감했나요? 어떤 문제점을 관찰했나요? 이런 기준이겠죠. 역시 일반적으로 완벽한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상황을 좀 잘게 쪼개서 독거노인을 위한 스마트 마스크인지 아니면 미세먼지 문제와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이 심각한 미얀마나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스마트 마스크인지 자, 감이 오시죠? 어떤 사용자, 어떤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지금 공감하고 있는 그런 독거노인, 그런 장애인분들, 그런 아동들을 위한 스마트 마스크인지에 따라요. 이 스마트 마스크의 주된 기능과 이것의 어떤 센서의 기능이 달라지겠죠? 이러면서 나의 답변이 구체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오늘 의예과 제시문 기반 성균관대 제시문 면접을 토대로 하여
각 질문에 대처하는 요령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목차인데요. 이 마지막 목차는 실제 우리 학생들이 평소 학교 생활이 엄청 바쁠 텐데, 그런 바쁜 와중에도 어떤 교과 수행평가, 그리고 어떤 수업량 유연화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과 단원과 상관없이 구분 짓지 말고 내가 배웠던 A 과목의 지식을 또 다른 상황인 이 과목의 주제로 연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경험. 자, 설화, 역사와 설화는 무엇이 다르며 땡땡시의 비거 관광 사업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구분할 수 있는 되게 융합적이죠. 그래서 한 번 배웠던 원리와 개념어를 다른 과목에서의 주제로 연결할 수 있겠느냐. 어떨 때는 역사적으로, 어떨 때는 컨텐츠의 마케팅으로, 어떨 때는 수학적으로 이런 식의 경험과 또는 일곱 가지 여러 학문 분야에 대해서 탐구를 할 때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다시 한번 읽고 독서 활동, 쓰고 에세이 작성, 수행평가나 어떤 동아리 활동이겠죠? 강의를 듣는다, 진로 활동일 수 있고요. 말하는 발표 주제 활동이 있을 거예요. 이런 활동들을 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주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그 문제 현상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즉, 이렇게 그 어떤 자율연구 활동이건 그 어떤 프로젝트 활동이건 내가 정확한 자료를 탐색하고 정확한 지식을 찾음으로써 좀 더 개념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점이 되겠죠. 이럴 때 고1 때, 고2 때 아이가 자주 겪게 되는 통합사회 수행평가라든가 통합과학의 수행평가에서요. 예를 들어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문제 분석하기, 노술형 수행평가, 사회이해 보고서 프로젝트 또는 지구 환경 변화를 막기 위한 창의적인 해결 방안 탐구하기 이런 수행평가 활동을 겪음으로써 우리 학생들은 아까 성우쌤이 강조했던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문제점에 대한 관찰력, 매체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건 마지막 선물이고요. 열린 연단이 어떤 에세이나 다양한 종류의 강연을 제시하는 이제 만들어진 지 10년 된 아주 멋진 학술 사이트고요. 이 열린 연단 사이트에 다양한 종류의 에세이들 또는 국제적인 글로벌 이슈에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 발전 포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저 17가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표를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즉, 우리는 어떤 문제 상황에 공감할 수 있고 어떤 가짜 정보를 조심스럽게 걸러낼 수 있는가. 이런 사이트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물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이트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만든 팩트체크 사이트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더 정확한 학술 자료와 더 정확한 그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제시문 기반 면접 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저 2주 후에 이성우 소장이 준비했던 제시문 기반 솔루션입니다. 자, 어떠셔요? 많이 어렵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어려워도 여러분들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설명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안녕, 바이바이.